네, 이번엔 엔터하고 게임력인데 유나 씨하고 김정효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 여기 이제 두 개가 엮여 있군요. 네, 시장이 뭔가 클리어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다는 그런 건데 일단은 엔터 얘기부터 좀 하면요. 최근 뭐 하이브나 JYP는 뭐 아시는 것처럼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 이제 YG 엔터가 강했습니다. 보고서가 좀 나오고 그랬는데, 네, 불핑이 재계약한답니까? 네, 지금 뭐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지금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뭐 그 콘서트를 다시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뭐 재계약의 청신호가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앙코르 콘서트와 관련된 뭐 그런 기대감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3분기까지는 공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와 관련된 매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뭐 공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MD 매출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MD가 생각보다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마감에서는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끝나면서 네. 전체적으로 YG의 힘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서 오늘은 JYP 정도만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였다라는 것도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엔터 빅4라고 하잖아요. 이 빅4 네 종목이 과연 계속 강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 종목들을 시장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거고 산업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개별 종목의 이슈는 어떤가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이걸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 걸그룹의 데뷔도 곧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까요? 베이비몬스터? 네, 그렇죠. 네, 네, 데몬이요. 일단 베이비몬스터 배몬, 줄여서 배몬. 네. 베이비몬스터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반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팬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강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또 데뷔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YG는 어쨌든 불핑이 메인이고 트레저가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뉴진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스트레이키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뒤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나올 베이비몬스터는 처음부터 불핑 정도의 역할을 당연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뉴진스의 초기 반응 정도가 나와줘야 지금 YG의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밸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먼저 미리 생각해 보기보다는 나중에 반응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게 조금 낫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 하나만으로 그럼 JYP와 하이브를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JYP는 지금 국가별로 데뷔를 시키면서 성공시키고 있는 사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하이브는 아시는 것처럼 힙합도 있고 레이블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YG와는 조금 격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해서 성공한다고 해도 다른 선도업체 두 개만큼의 밸류를 가져가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이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재계약이 오히려 금액이 커서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건 네.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지금 뭐 1,000억 얘기도 나오고 뭐 네. 재계약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빠지는 것보단 어떤 식으로든 계약을 그렇죠. 이어나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회사가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고 해도 자신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무 도를 넘어선 금액이다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계약을 안 하는 게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아마 YG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 내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일견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금액 그렇죠. 내에서 하는 게 맞고, 다만 그 적정 금액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그게 오히려 멤버 간의 의의를 해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 얼마에 계약했고 누군 얼마에 계약했는 게 비밀이겠지만 또 공개하면 비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팀 내 뭐 불화가 생긴다든지 하면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살펴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다만 핵심 포인트는 안 하는 것보단 적정한 금액으로 예. 하는 게 하는 게 낫다라고 낫다. 저는 보고 아. 있습니다. YG 블랙핑크의 이제 비중이 크다는 게 사실 약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죠? 그렇죠. 예, 네. 그 다양 선수층이 좀 얇은 거죠, 그죠? 예. 맞아요. 확실히 YG가 음.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엔터 이야기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해주셨긴 한데 JYP가 해외 아이돌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예. 현재 좀 어떤 진행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A2K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이제 사람 뽑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유튜브 조회수가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뭐 평균 조회수가 한 100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정말로 안 알려진 기업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기업이 이 정도 조회수가 나왔다면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 기대에 비해서 지금 가장 잘 나온 클립이 한 500만 정도? 그다음에 보통 한 70만에서 한 100만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게 네. 이게 진짜 대박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좀 그렇다고 길다며요, 영상이. 짧게. 길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는 뭐 영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 번역본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 세대가 조금 달라서 뭐 그럴 수도 네. 있고 네. 뭐 캐스터분께서 느끼시기엔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렇게 뭐 재밌거나 그렇게 뭐 대박이라는 느낌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이건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JYP 주가는 A2K 프로젝트의 성공을 거의 반영한 주가인데다가 MSCI 그렇죠. 이슈마저도 빠져버린 상황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전고점을 다시 넘어서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 좀 저 Y2K 좀 열심히 봐주세요. 가서 뭐 이명웅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 그죠? 아, 저는 이명훈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네요. 확실하게. 그게 우리 김정일 이사님 확실하죠. 맞아요. 호불호가 명확한 분이. 네. 그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되고 나서 뭐 면세라든지 카지노, 항공, 여행 얘기하면서 한편에서는 엔터도 뭐 어떻게 좀 되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도 살짝 있는데 그런 게 좀 뭐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그게 되면 예. 가장 강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종목들의 주가에 중국 기대감이 녹아있지도 않고 지금 녹이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지금 중국이 내수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 또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수의 그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 가수들을 초대해서 그것도 돈을 많이 줘가면서 그렇죠. 공연을 돌릴 만한 상황이냐.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이 한국 가서 공연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이 열리면서 우리 이 그룹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쉽지 어떻게 않다. 보면 수익성이 그렇죠. 커질 수 있는 예.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국인들이 굳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미 모객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표 구하기 어려운데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중국인들까지 와서 그 경쟁이 심해지면 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연 중국에 가서 공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네. 현재 지금 중국의 분위기는 그렇게 뭐 잔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젊은층들 특히 이제 한국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젊은층들의 지금 그 상황이 고용률이 녹록지 않죠. 예, 맞아요. 이게 수치가 어느 게 맞는지 모를 정도로 예. 여러 군데서 내는 수치들이 다 좀 차이가 있다 청년 보니까 실업률은 20%막 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네. 뭐 어디서는 뭐 20%도 훨씬 넘는다고 하고 어딘 또 20%라고 하고 네. 그래서 뭐 국가 통계국을 잘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는 소비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그 고용률 자체도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 과연 가서 공연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여부도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보는 게 맞고 실질적인 효과도 아직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잠깐 접어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엔터주에 대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블이 엄청 많고 아까 말했던 선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 최근에 빠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하이브는 아무래도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위버스라고 하는 네. 그 소위 그 유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크게 열어서 거기에서 뭔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위버스가 또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에 했던 위버스 1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유저가 한 700만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키우느냐가 관건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SM을 인수해서 디어유와 합병을 통해서 좀 더 커질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그 분위기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버스는 실제로 데뷔했을 때 액티브 유저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과연 머니타이징을 할 수 있느냐가 또 앞으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하이브는 지금처럼 미국제 수익률이
계속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높은 주가를 구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엔터 4사 중에서 시총이 가장 높고 네. 밸류도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의 실망감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재료마저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이브의 주가 약세는 최근에 그런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넷마블이 또 지분 매각한다는 수급 부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뭐 수급 부담에다가 여러 가지 부담감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중요한 건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손실 나신 분들이 당장 팔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야 되느냐 그러기에는 조금 더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관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시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엔터주와 함께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NC소프트랑 카카오게임즈가 신저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네. 일단 핵심은 두 가지죠. 기존 게임도 탄력을 잃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돈 많이 벌던 게임도 모바일 쪽에서든 뭐 PC 쪽에서든 전반적으로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작 게임이라고 준비되고 있는 것들도 예전만큼의 파급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NC 같은 경우에는 테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줬는데 네. 베타 테스트 한번 돌려봤더니 시장 분위기가 싸늘했죠. 영 좋지 않아서 예. 그러면 기존 게임, 돈 버는 게임은 탄력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신작은 이렇게 뭔가 모멘텀이 없으면 게임사에게는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전체 게임이 판호도 둔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판호도 잘 열리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돈 벌었던 게임은 돈 버는 그 강도가 줄어들고 그 있고. 게임도 좀 늙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대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예인커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그 주식 배울 때 그 늙은 시세, 젊은 시세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게임주는 전형적인 늙은 시세다. 그래서 지금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새로운 걸 보여줄 게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주는 뭐 돌파구가 좀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파노, 그다음에 지난번에 뭐 메타버스하고 NFT랑 좀 엮여가지고 좀 갔었잖아요. 뭐 그런 뭐 AI랑 좀 엮인다든지 뭐 일어날 수 있는 좀 해외 진출이 좀 확실히 된다든지 긍정적인 좀 기대할 만한 그 모멘텀은 없습니까? 네, 뭐 일단 저는 말씀하셨던 그 AI라든지 그다음에 그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형태가 전부 뭐랑 엮여 있냐면 규제랑 엮여 있죠. 예. 그러니까 내수 쪽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규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또 뭐 아동 청소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부처별로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소위 이제 P2E라고 하는 그런 규제마저 풀어주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게임사들에게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어도 기존의 게임도 사용 시간을 막고 있는 규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과연 정부와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느냐가 내수 쪽에서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언급해 주셨던 신작 게임을 얼마나 잘 런칭시키느냐가 결국 관건인데 이거는 게임사 자체가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게임들이 결국은 그 지겹디 지겨운 MMORPG에 워낙 묶여있다 보니까 MMORPG 잘 만들고 좋은데 네. 중국에서 비슷한 게임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로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사실 좀 취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정체되어 있는 게 문제죠. NC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신작 게임 개발하는 것보단 회사 내 사내 정책 게임에 몰입해 있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국내 게임사들을 이렇게 떨어뜨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 대내적으로는 판호 허가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질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다 되는 게 구조적 성장주라는 게 앞에 K가 붙어야 되잖아요. K방산, K원전, K콘텐츠, K라면 뭐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엔터 이제 뭐 엔터라는 게임은 K자가 좀 붙기 어려운가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K자가 붙었죠.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네. 스마일 게이트에서 나온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중국 가면 뭐 소위 대박 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전히 현금 부자라고
엔터라고 하는 스마일 게이트도 최근에 돈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벌었던 로스트 아크로 벌었던 돈이 아직도 현금 부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 업체가 최근에 조금 배가 불렀다라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그 과거에 벌었던 그 돈과 수익률 때문에 새로운 개발이나 뭔가 모험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돈 되는 것 안에서 뭔가 계속 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헝글리 정신이 없군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결국 어떻게 깨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사가 앞으로 잘 되려면 결국 이걸 깨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맏형이라고 볼 수 있는 NC소프트, 그다음에 뭐 시총 측면에서 또 비교적 높은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 3N,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이런 쪽에서 뭔가 확실한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뭐 K 게임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K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 시장에서만 인기를 끌고 다른 해외에서는 인기가 없나요? 뭐 대만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그렇죠. 아시아권에서는 충분히 인기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쪽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MMORPG보다는 뭐 슈팅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콘솔 게임이라든지 이런 네. 쪽의 게임들이 좀 강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임류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시장에 진출하려면 그런 류의 게임을 좀 개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네요. 개발하거나 M&A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 어떤 개발 능력을 키워가는 게 필요할 텐데 네. 최근에 이제 게임사들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면 개발 인력들은 꽤 많이 뽑아놓은 것 같은데 그 개발 인력들의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자기가 잘하는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때는 NC의 시총도 넘었던 이 그 슈팅 게임을 만드는 크래프톤, 회사 네. 자체도 네. 크래프톤 자체도 아직도 한 게임 안에 맞아요. 머물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작 게임은 계속 실패하고 기존 게임은 탄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 자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엔터랑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각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그나마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주도주가 바뀌면 해당 산업 자체가 둔화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1년 전부터 JYP 무세였는데요. 저는 단기적인 보세요. 네, 이런 단어 쓰시니까 너무 의외여가지고요. 요즘 그런 단어 쓰면 오히려 아니요, 많이 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JYP 엔터테인먼트가 여전히 대장주라고 판단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더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보는 것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일본, 그다음에 중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까지 각 국가별로 아이돌을 자체 국가 사람들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성공 여부는 좀 더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국가들의 다양화된 포트폴리오, 즉 한국에서 대비시켜서 여러 나라에서 히트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대비시켜서 그 나라에서 성공시켜서 글로벌화시키는 전략. 그래서 일본처럼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고 자체 어떤 콘텐츠 소비가 많은 국가에서는 니주나 뭐 니지 같은 그런 자체 소비될 수 있는 아이돌을 만들어서 이걸 글로벌화 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2K 프로젝트처럼 아예 글로벌화를 염두에 두고 가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여전히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어도 조정 시 매수 관점은 JYP 엔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했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 보고 있는데 자, NC소프트는 이제부터 머리띠 동여 매고 그다음에 허리띠도 졸라 매야죠. 그래서 비용 통제. 지금 굉장히 방만하게 비용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비용 통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다면 그래도 지금 기존 게임에서 돈을 못 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여전히 돈을 벌고 있고 그다음에 NC소프트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비용 통제만으로도 일정 부분의 수익성은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더 주목하고 있는 건 낮아진 주가와 낮아진 TL의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이 스론 앤 리버티의 어떤 기대감은 거의 바닥에 지하를 파고 내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게임이 나왔을 때 그거보다만 잘해도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게임 쪽에서는 그래도 맏형인 NC소프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하고 게임, 엔터는 JYP 엔터, 게임은 NC소프트를 주목할 기업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정혜 의원님과 말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얼른 그렇죠. 퇴근해 보시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